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살다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게으름과 정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야만 변화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 주는 가짜 안전함이 우리의 잠재의식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한계점을 넘었을 때, 예를 들어 의사가 건강이 악화되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충격이 생존 본능을 깨우고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게끔 만드는 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에는 관계가 파탄 직전에야 비로소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나누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실패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만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에서는 재정이 바닥에 이를 때 비로소 그동안 망설였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게 됩니다. 고객이 떠난 후에야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마치 길이 막힌 듯한 순간 인생의 위기와 마주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더 일찍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반복하거나 평범한 삶에 지쳐가면서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깊이 상처받은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돌아보면 불행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결국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현재의 나를 뛰어넘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늦었을 때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명백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왜 모든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치는지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된 습관에 갇혀 질문도 하지 않고 변화도 없이 관성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상황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그제야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극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메리는 알프레드가 그녀를 떠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그녀는 밖으로 나와 오랜 친구들을 만나며 위로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며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메리는 자유롭고 행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알프레드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그녀가 더 나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해고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을 때 인생이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계속 방황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작은 가게를 열어 처음으로 자신의 상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브레이크는 이제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색깔을 가지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재앙처럼 보였던 충격이 결국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우주는 더 강한 충격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질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나 하룻밤 사이에 홍수로 마을 전체가 사라진 경우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일까?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하지만
그 답은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는 매 6개월마다 직장을 잃고 프랭크는 해마다 소송에 휘말리며 짐은 휴가 때마다 식중독에 걸립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측면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은 해고된 적이 없고 루이스는 법정에 선 적이 없으며 프랭크는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시련을 보내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저마다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단련됩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는 장기적인 평온과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단순한 운의 게임으로 여기며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즐기려고 합니다. 완전한 만족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나름의 평온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항상 불평과 고통에 빠져 모든 나쁜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을 끊임없는 좌절 속에 가둡니다. 사실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을 주며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결국 우리는 마주하고 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를 운명이라 부르든 자연의 법칙이라 부르든 원하지 않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동의하든 하지 않든 말이죠. 스스로를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거나 혹은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전들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 반복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용당하거나 물건을 살 때 속거나 연인이 떠날 때마다 그것들은 모두 삶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일주일 내내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면 아마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관계가 깨지는 일은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모습만 바뀌어 나타난다. 우리는 인생이 던지는 시련을 그저 견디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건을 인생의 큰 그림을 이루는 의미 있는 조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 이유를 탐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통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훈을 완전히 얻었을 때 같은 시련은 다시 찾아오지 않으며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마주하는 것을 미루곤 합니다. 특히 그것이 긴장된 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처와 모욕을 겪은 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교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전히 분노와 고통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관계에 얽매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아마도 당신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더 가볍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면 이 교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망쳤다고 탓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악순환에 가두는 것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로 이사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출발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프레쉬는 거의 모든 이웃에게서 돈을 빌린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생활 방식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유사한 문제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도 그는 화난 채권자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문제의 본질이 장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이사하든 만약 여전히 낭비벽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것보다는 프레쉬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진정으로 다른 출발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깊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 교훈은 특히 가족 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금전 문제는 종종 긴장감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러합니다. 주인공은 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청하는 것이 항상 두려웠고 부모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성공적인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옛날의 교훈들이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그녀는 티베트에 가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으며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 곳으로의 여행이 자신들이 찾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처럼 그는 히말라야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지만 먼지 두성이의 거리에서 배탈이 나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은 고급 호텔에 머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인생의 의미가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그 동네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해야 하는 교훈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기 있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경험으로 가득 찬 짐을 지니고 있지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빚이 생기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 두려움과 관련된 상황에 스스로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외로움이 두렵다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외로움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면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삶이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며 두려움을 극복할 때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우리가 키우는 생각들은 주변의 현실을 끌어당기고 형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하기로 결정할 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는 부채, 일 또는 관계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되거나 새로운 순환에 들어가 비슷한 교훈을 계속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길에서 마주치는 작은 돌과 같은 신호 경고를 보냅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큰 바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물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습의 여정은 종종 어려운 순간에 시험을 받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한 교훈의 원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 고통이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다가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게 되고 이때 자아 방어의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단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격려합니다. 짐이 화살의 충격을 겪었을 때 그는 이것이 귀중한 교훈이자 인생의 전환점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이 끝난 메리도 자신을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좀 더 쉬운 도전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이 주는 도전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힘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품성이 좋은 사람들과 완벽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곤 합니다. 돌아보면 만약 게으른 남편과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삶이 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격 발달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코고는 습관, 아이들의 무관심, 이웃의 주차 문제와 같은 것들은 모두 필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특히 아내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배우자는 여러분이 인내심과 가족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혼을 고려해 편안함을 찾으려 할지라도 현재의 관계에서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식시켜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치 사다리와 같아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서 있는 단계가 충분히 단단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안정적일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 불만을 느끼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질투심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는 현재 단계가 정말로 견고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결코 완벽하거나 단순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학교에 발을 들여놓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학습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졸업하거나 결혼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때 인생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임을 증명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이 마치 더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 또한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여정이며 각 도전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이오는 사람들 눈에 계속 여행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가 높은 연봉을 받고 화려한 집과 고급 차를 소유하며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고 그의 집은 물이 새고 있으며 아들은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항상 도둑들이 밖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외관 뒤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쉽게 보이지 않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 더 큰 집을 찾는 것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자신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휴식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행복을 먼 목표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여정 속에서의 각 경험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각 순간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실 수리와 같은 작은 문제 때문에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 달 후에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삶은 자녀의 병이나 원치 않는 손님의 방문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4월이 되어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훌륭한 책을 읽고 친구와 공유하고 싶다는 설렘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반응을 기대하지만 종종 침묵을 듣게 됩니다. 6개월 후 책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이 책을 읽지 않았거나 잃어버렸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행복이 먼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작은 세부사항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책을 빌려주었을 때조차 말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걸어온 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등장했던 사람들, 선생님, 연인, 심지어 비행기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경험, 실패, 그리고 재정 위기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귀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재난을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바라보면 각 교훈이 고유한 순서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끼며 심지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직장을 잃은 것이 사실상 인생의 큰 그림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삶은 마치 인내심 많은 스승과 같아서 우리는 주변의 신호에 주목해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면 중요한 교훈은 파산, 이혼 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 길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길일 수 있습니다. 다음 교훈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종종 그 교훈이 빠르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경험에서 배우고 도망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맞서 보세요.